꽃잎은 호랑이. 산왕부루. 박윤규 지음. 푸른 책들 출판사. 아직 동이 트기엔 먼 시간이었다. 킬러는 관악산 기슭의 마을 쪽으로 길을 잡았다. 수색대가 지키는 능선과 골짜기보다는 사람들 마을 쪽이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 했다. 사람들은 늘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한번 생각이 굳어지면 좀채 고치지 않아.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야. 킬러가 부루를 데려간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집이었다. 집 안에는 옷가지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멀지 않은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이게 좋겠어. 킬러가 헐렁한 밤색 점퍼 하나를 찾아냈다. 그건 사람들 가죽이잖아. 그걸로 뭘 어쩌려고? 은빛 구름이 말했다. 녀석, 아는 척하긴. 넌 가죽을 벗었다 덮어 썼다 아니? 이건 옷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몸뚱이에 털이 없어서 이걸로 추위를 막아. 그걸 덮어 쓰면 사람으로 변하니? 사람이 아니라 개로 둔갑시켜줄 거야. 뭐야, 내가 그걸 걸치면 멍멍 짖게 된단 말이니? 킬러가 씩 웃고는 설명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복잡해. 개를 몽둥이로 때리고 싸움을 시키는 치도 있지만 개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개에게 옷을 입히기까지 해. 그러니까 옷을 걸치면 사람들이 너를 반려견으로 볼 거란 말이야. 얼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밤이니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거야. 어때, 내 생각이? 부르는 썩 내키지 않았다. 냄새 나는 사람 옷을 걸치는 것도 싫고 개로 보이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지리산에 돌아가서 개로 변신했다는 소문은 안 낼 테니까 한번 걸쳐봐. 은빛 구름이 옷을 밀어주었다. 킬러가 옷의 한쪽을 물어 들치고 돌아가라는 눈짓을 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부르는 찜찜한 기분으로 옷 속으로 몸을 디밀었다. 두 앞발을 양쪽 소매로 끼워 소매 속으로 발을 끼니 무척 덥고 답답했다. 은빛 구름이 소매를 걷어 발바닥이 나오도록 해주었다. 킬러는 점퍼의 뒤쪽을 추슬러 꼬리와 뒷다리를 덮이게 했다. 그래 놓고 킬러와 은빛 구름은 키득키득 웃어댔다. 네 꼴을 한번 볼래? 킬러가 부르를 문 쪽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눈빛을 밝게 해봐. 시키는 대로 눈에 불끈 힘을 준 부르는 깜짝 놀라 물러섰다. 호련히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 입을 쩍 벌렸기 때문이었다. 부르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경계하였다.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도 똑같은 표정으로 이빨을 드러냈다. 그런데 상대는 얼굴은 호랑이가 분명한데 몸뚱이는 소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했다. 부르는 앞발을 들어 상대를 위협했다. 상대도 똑같은 동작으로 부르를 위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은빛 구름과 킬러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댔다. 그때서야 부르는 상대가 거울에 비친 자신임을 알아차렸다. 얼굴은 호랑이인데 소 가죽을 덮어 쓴 것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호랑이 체면이 정말 말씀이 아니네. 한바탕 웃고 난 킬러가 말했다. 됐어. 아주 훌륭한 반려견 같아. 나가자. 은빛 구름은 킬러의 등에 올라탔다. 킬러는 발시의 익숙한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가 마을로 향했다. 부르도 휘황찬란한 불빛을 향해 다름질을 쳤다. 산길을 벗어나 가로등이 환한 마을로 접어들었다. 첫 번째 난관인 수색대의 포위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둥지에 사는군. 둥지 위에 또 둥지가 있고 위에서 똥을 누면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부루가 아파트 숲을 통과하며 말했다. 킬러는 대답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아, 상쾌하다. 오랜만에 도시 속을 달리는 기분도 괜찮은데?
아파트는 군데군데 불이 밝혀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길고양이와 주인 잃은 개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득달같이 내빼곤 하였다. 가끔 차들이 지나가면서 불빛을 던졌으나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부르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쏜살같이 달렸다. 아파트를 여럿 지나고 도로를 가로질렀다. 머지않아 널따란 평지가 나왔다. 한강 둔치였다. 강이 불빛을 일렁이며 흘렀다. 넓은 잔디밭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먹고 떠들며 놀기도 했다.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는데 왜 사람들이 둥지로 가서 자지 않고 여기서 떠드는 거야? 은빛 구름이 물었다. 여름밤엔 종종 그래. 더워서 잠이 안 온대나 어쩐대나. 또 도시엔 낮엔 자고 밤에 일하거나 노는 사람도 많아. 킬러는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 꽤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개싸움도 주로 밤에 벌어졌어. 산속 창고 같은데 개들을 집어넣고는 이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곤 했지. 자기가 돈을 건 개가 이겨야 돈을 많이 따거든. 돈이 뭔데 그걸 많이 따려고 싸움을 시켜? 부르가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종이에 그림이 그려진 건데 사람들이 무지무지 좋아해. 그걸 많이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난 여러 번 봤어. 그것만 있으면 뭐든 필요한 걸 바꿀 수 있나 봐. 이때 술에 취한 두 사람이 다가왔다. 한 손은 술병을 든 채 서로 어깨를 걸고 주절거렸다. 킬러가 눈을 빛내며 이빨을 드러냈다. 야, 멋진 갠데? 투견장에 보내면 쓸만하겠는걸? 저게는 옷을 입었네? 한여름에 덥지 않나? 킬러와 부르를 쓰다듬어 보려고 두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킬러가 컹컹 짖어도 취한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었다. 그때 부르가 눈에 힘을 주며 이빨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저 개 눈 좀 봐. 불을 켰어. 손전등 같아. 야, 개가 아닌가 봐. 머리통이 이상한데? 두 사람은 허우적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뭐야, 낮에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도망쳤다지 않았어? 어기적 뒤로 물러나던 두 사람은 손나팔을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자던 사람까지 일어나 눈을 비비며 달려왔다. 이미 부르의 소식이 세상에 뚜루르 알려진 모양이었다. 뛰어! 킬러가 물가로 뛰었다. 부르도 콘크리트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쫓아왔다. 강물에 몸을 던지자 우선 시원해서 좋았다. 그냥 피해버리지 왜 그 사람들한테 대들었어? 부르가 묻자 킬러는 아픈 기억을 되살렸다. 날 괴롭히던 개싸움꾼 녀석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 녀석은 내가 싸움에서 지면 술을 잔뜩 먹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채찍을 휘두르곤 했거든. 킬러는 헤엄 솜씨도 좋았다. 세찬 강물을 가르면서 빠르게 나아갔다. 사람들이 뒤에서 고함을 질러댔다. 호랑이 건너가요. 경찰에 알려요. 그 소리를 귀를 세우고 듣던 킬러가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어지간한 사람의 말은 다 알아들었다. 바로 건너가면 안 되겠어. 다리 밑 어두운 데로 가자. 한강이 넓기는 했으나 바다도 건넌 부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소란을 떨어대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것이었다. 불빛이 번쩍거리고 차 소리가 나는 게 부르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았다. 강 건너편에서도 무슨 연락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들고 있었다. 됐어.
이젠 우리가 안 보일 거야. 어두운 다리 밑으로 접어든 킬러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사람들은 용하게도 알아채고 부르가 가는 쪽으로 몰려들었다. 눈빛을 낮춰. 네 눈빛이 너무 밝아서 더 잘 보이는 거야. 은빛 구름이 부르의 머리통을 톡 쳤다. 좋아. 부르는 자맥질을 하여 헤엄을 쳤다. 바다를 건너던 때를 생각하며 빠르게 네 발을 저었다. 어느덧 건너편에 다다른 부르가 물에서 빠져나왔다. 곧 킬러도 강변으로 올라왔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오토바이와 차의 불빛이 부르를 겨누었다. 부르와 킬러는 물기도 털지 못하고 달렸다. 둔치의 잔디밭을 쏜살같이 가로지른 그들은 언덕을 올라가 큰 길로 들어섰다. 건널목을 가로지를 때 택시가 급정거를 했다. 놀란 부르와 킬러는 차를 훌쩍 뛰어넘었다. 운전사가 기겁을 했다. 호랑이다. 부르와 킬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높은 곳으로 내달렸다. 됐어. 이제부터 산길이야. 어느덧 남산이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숲 곳곳에 집이 있었고 산 위까지 도로가 나서 차들이 돌아다녔다. 서울타워 불빛이 하늘 높은 곳에서 별처럼 반짝거렸다. 휴, 좀 시끄럽기는 했지만 두 번째 난관을 통과했어. 그럼 이 거추장스러운 것 좀 벗어버려도 되니? 부르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흔들며 말했다. 여기저기가 찢어져 더욱 볼썽 사나웠다. 아직 벗지 마. 여기서 저쪽 인왕산으로 건너가야 돼. 거기까지만 가면 광릉까지는 산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문제없어. 그럼 저 아래 불빛이 환한 곳을 통과하는 게 세 번째 난관이로구나. 응, 사람들에게 들켰으니 곧 수색대가 몰려올 거야. 날이 밝기 전에 저기를 통과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해. 이번엔 내리막길이었다. 조심조심 내려가는 사이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따금씩 눈에 띄었다. 그들을 피해 주택가를 통과한 부르 일행은 넓은 도로에 다다랐다. 여긴 훨씬 길도 복잡하고 어지럽네. 킬러에게 매달린 은빛 구름이 주절댔다. 이 근처가 사람들의 왕이 사는 데라서 그럴 거야. 저 오래된 집 좀 봐. 킬러가 턱짓으로 남대문을 가리켰다. 안개 속에서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장으로 오가는 사람들과 도로를 쌩쌩 가로지르는 차들이 점점 늘어났다. 킬러는 건너갈 틈을 살폈다. 부르는 킬러 뒤에 숨어서 잔뜩 몸을 움츠렸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았으나 간섭하지는 않았다. 역시 옷을 걸치길 잘한 것이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췄다. 스르르 창이 내려가더니 운전사가 머리를 쑥 내밀었다. 저놈 봐라. 어제 대공을 발칵 뒤집고 새벽부터 한강에서 난리를 친 놈 아니야? 눈썰미가 매서운 사람이었다. 부르에 관한 소식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멸종되었다는 호랑이가 서울에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했다. 아, 여보세요? 여기 남대문 앞인데요. 택시 운전사가 벌써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들켰어. 뛰어. 킬러가 도로로 달려들었다. 부르도 뒤를 따랐다. 오가는 차들이 멈춰서는 소리에 부르는 정신이 없었다. 금세 남대문 앞 도로가 엉망이 되었다. 급정거를 한 차들이 삐뚤삐뚤 늘어서서 경적을 울려댔다. 잡아, 호랑이야. 몇몇 운전사들이 차에서 내려 고함을 질러댔다. 넓은 도로를 건넌 킬러와 부르는 건물들 사이로 난 길로 내달았다. 다행히
거기는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서대문을 지나 무학동에 이르니 산이 보였다. 차들이 쫓아왔다. 불을 번쩍거리며 이상한 소리도 냈다. 수색대가 왔나 봐. 이미 날이 환해져 골목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산에서 약수를 떠오거나 운동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르와 킬러를 맞닥뜨린 사람들은 엉덩방아를 찍고는 고함을 질러댔다. 어제 뉴스에서 말한 호랑이잖아. 잡자. 덜어는 겁도 없이 부르를 잡아보려고 몸을 날리거나 쫓아오기도 했다. 숲으로 피해. 킬러가 길을 잡았다. 다행히 올라갈수록 수풀이 우거져 몸을 숨길만 했다. 큰 바위들도 많았다. 여기저기 굴도 보였다. 오래전엔 호랑이들이 꽤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소리도 차 소리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이제 한숨 돌리자. 마침내 인왕산 정상이었다. 건너편 남산과 지나온 시가지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났다. 차와 사람들이 늘어나 쳐다보기에도 정신이 없었다.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왔는지 꿈만 같았다. 이제 이 너덜너덜한 것 좀 벗어도 되니? 부르가 덮어 쓴 옷은 이미 걸레가 되어 있었다. 벗어도 돼. 옷한테 감사하면서 말이야. 킬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수색대가 곧 산을 포위할 거야. 어서 북한산으로 옮겨야 해. 잠깐 쉰 다음 킬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자하문 터널 위쪽을 지나 북악산 마루에 이르니 아침 해가 솟았다. 안개가 약간 끼었으나 맑은 날이었다. 즐비하게 늘어선 높은 건물들이 햇살에 반짝거렸다. 광화문 내거리를 가득 채운 차량의 물결이 햇살에 반짝거렸다. 바로 저 아래가 사람 우두머리가 사는 곳인가 봐. 길러가 들여다 보이는 커다란 기와집을 가리켰다. 청와대와 그 밑에 경복궁이었다. 넓고 큰 집인데도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척 보기에도 매우 멋진 보금자리 같았다. 청와대와 경복궁은 북악산이 등을 받치고 있었다. 인왕산과 낙타산은 양쪽에서 바람막이가 되었다. 앞으로는 한강과 멀리 관악산까지 탁 트여 보였다. 한 번 고함을 지르면 온 세상이 무릎을 꿇을 것 같았다. 과연 사람 우두머리가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냥 갈 수 없지. 숨을 고른 부르가 우렁찬 부르짖음을 토해냈다. 온 산이 쩡쩡 울렸다. 메아리가 골짜기로 퍼져갔다. 부르는 이 땅에 호랑이가 살아있음을 알렸다. 다시 쫓아와 괴롭히면 혼내주겠다고 외쳤다. 짐승들의 삼터를 빼앗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부르짖음을 사람 우두머리가 알아듣기를 부르는 바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산짐승의 삼터로 들어오지 말기를.